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 행복서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복론을 담은 책 아주 보통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60만 독자가 선택한 스테디셀러 프레임과 굿 라이프의 저자이기도 한 최인철 교수는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가 우리 내면의 변화로 이어진 것에 주목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너무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행복의 3가지 변화를 소개하고, 2부는 저자가 느낀 삶에 관한 단상들을 위트 있는 필치로 담아내었습니다. 이 중 저자의 서문 일부와 2부의 글 몇 편을 발췌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전하는 행복의 평범성이란 메시지를 공감하며 과연 이 시대의 진정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통주의자의 행복. 자신이 보통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사람의 지능에 반비례한다. 감사하게도 타고난 머리에 비해 너무 늦지 않게 보통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으로 심리학 덕분이다. 한때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설렁탕 가게에서도 특보다는 보통을 시킬 정도로 보통주의자가 되었다. 심리학이란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인간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행복의 평범성이다. 악이 평범하다지만 행복도 평범하다. 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가난과 질병의 질곡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초월적인 행복을 꿈꾸지만 수입이 적당할 때,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우리 모두 지극히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이 세상의 권력이 되었다. 개인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목표로 격상되었다. 무엇이든 권력이 되면 겁이 나는 법. 그러나 행복은 겁을 먹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사랑에 관한 한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듯 행복도 그렇다.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비결이 뭡니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는다. 전국 수석을 차지한 학생에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만 환자에게, 맨손으로 회사를 창업한 사업가에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싱겁기 짝이 없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죠.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했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감한 질문이다. 행복에도 특별한 것이 없으니 말이다. 행복이란 오로지 일상을 위한, 일상에 의한, 일상의 행복이다.
행복에는 사교육도 신비로운 묘약도 없다. 행복은 그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소함 속으로 더 깊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곧 행복이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서 하루를 대충 산다는 건 인류를 위한다면서 옆자리 김대리를 막대하는 것처럼 모순이다. 행복 천재들의 단어, 탓보다 덕.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말이다. 가난한 집에서 약한 몸으로 태어나 배우지도 못했으니 가난한 탓이라고, 약한 탓이라고, 못 배운 탓이라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만도 하다. 하지만 그는 탓을 덕으로 바꾸었다. 가난한 덕에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하며 경험을 쌓았고, 약한 덕에 늘 운동하며 건강을 지켰고, 못 배운 덕에 항상 배움의 자세로 귀를 기울였다. 탓을 덕으로 바꾼 프레임 전환이 그를 운명의 주인으로 만든 것이다. 윈스턴 처칠도 시련과 기회는 내가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시련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시련 속에서 기회를 본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낸 행복 천재들도 코로나19 탓에 망가진 일상을 코로나19 덕에 발견한 감사로 이겨낸다. 인생의 시크릿. 인생의 시크릿이 무엇이냐고 묻자 슈바이처 박사가 답했다. A야말로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도 말했다. A는 인간의 모든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이며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철학자 휴미 그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B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 중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칸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B는 사악함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슈바이처와 키케로가 말한 A는 감사였다. 흉과 칸트가 말한 B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넘어질 때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넬슨 만델라. 시련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삶이 훌륭한 삶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단단한 근육의 힘이 필요하다. 결코 주저앉지 않겠다는 의지도 근육의 일부이지만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주변의 힘 또한 중요한 근육이다. 평소의 행복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근육이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행복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인 동시에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저력이기도 하다. 행복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 까닭이다. 고통에 임하는 자세. 때로는 사실 자체보다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필수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의 부재가 행복의 필수라고 믿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고통의 부재가 행복의 필수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취약함을 보였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행복한 것이라는 믿음 탓이다. 반대로 고통을 행복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행복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좌절의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잠시 힘들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은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에 임하는 자세에 의해 결정된다. 삶을 감탄사로 채우고 싶다면 나에게 이런 가족이 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또다시 아침을 맞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당연한 일, 사소한 일상에 대해 얼마나 큰 행운인가 하고 감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삶을 감탄사로 채우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들과의 첫 만남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라.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심리학은 이런 상상을 빼기 상상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이 인생에 나타난다면, 돈이 더 많다면, 이런 더하기 상상만을 하는 삶에는 감탄사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당연해 보이는 것을 놀라운 감탄사로 받아들이는 것. 행복의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생각의 속도 위반. 지금 무슨 생각해? 생각의 내용을 묻는 말이다. 쭉 생각해 온 거야? 아니면 방금 생각한 거야? 생각의 속도를 묻는 말이다. 생각의 숙성도를 묻는 말이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문장을 천천히 읽은 사람보다 빠르게 읽은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빠른 속도로 문장을 읽으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고 빠른 생각이 성급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청난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 눈 깜짝할 새에 바뀌는 실시간 검색어, 점점 빨라지는 다운로드 속도,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 하지만 생각은 속도의 영역이 아니다. 생각은 깊이와 방향성의 영역이다. 빠른 생각보다 뚝심 있는 생각이 이긴다. 생각의 순발력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오랜 화두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력이 있다. 느리게 생각하기, 천천히 걷기, 여유 있게 바라보기. 속도의 시대에 꼭 필요한 행복의 조건들이다. 반전의 행복.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더라면 우리의 관심을 끌 이야깃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0대7로 끌려가던 팀이 그대로 패배했더라면 8대7이라는 케네디 스코어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요기베라의 명언도 없었을 것이다. 반전은 평범한 이야기를 극적으로 바꿔준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반전이 있는 삶에 우리는 열광한다. 가장 부자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예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면 인생은 별 재미가 없다. 신은 세상을 만들면서 곳곳에 반전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즐거울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 누구보다 비범한 삶을 살 수도 있다. 학자들은 이를 웰빙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행복에 단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면 이 역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을 결정하는 원인이 다수라는 점이 반전을 만들어내는 이유다. 한 가지 원인에서 뒤진 사람도 다른 원인에서는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의 조건이 많다고 믿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 하나라고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이유다. 행복 천재들에게 늘 여유가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